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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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비아르트 변기환입니다. 여기는 심장 있죠, 심장? 엔진 전문이에요. 나도 잘 몰라요, 엔진 쪽은. 네, 엔진에 정말 전문가시니까 여기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고, 우리 소비자들이 정비사를 이제 사기꾼으로 좀 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한번 잠깐 물어보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좀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이 있는 공장, 제 첫 공장이었거든요, 여기가. 네. 이 공장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내가 이제 요새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 정비 공장만 돌아볼 게 아니라 우리 경정비하는 업체들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경정비도 아니잖아요. 완전 하이테크반이잖아요. 보통 엔진 작업은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빨리 되는 거는 뭐 3일에서 일주일. 그럼 차 한 대 입고 하면 기본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뭐 오래 걸리는 것들은 한 달, 두 달 걸려요.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없거나 약간 특이차 정도. 저도 지금 정비를 20년 가까이 있지만 머리 아프더라고요. 아까 잠깐 둘러봤는데 네. 조립이 정말 될까? 저희도 이분이에요. 오래 했는데도 네. 싹 보내놓으면 아, 이게 조립이 될까? 이제 뭐 실수하지 않는 법이나 뭐 이제 노하우들이 조금씩은 있죠. 완벽하게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는 손님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다른 업체에서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소비자분들이 소개시켜줘서 오는 게 많았고, 인터넷으로 이제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걸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그렇지. 거의 소개나 블로그 위주였는데, 지금 엔진 작업을 시작하면서는 이제 업체에서도 많이, 거의 업체 거의 선배급이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엔진을 다른 데보다 더 디테일하게 테스트하려고 뭐 장비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뭐 기존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엔진 작업을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테스트 장비를 직접 만들어요? 네, 만들었죠. 저희 뭐 가공 장비라든가 테스트 장비를 직접 만들었어요. 선반이라든지 보링하는 그런 것도요? 크게 가공하는 것들은 뭐 몇 억 되는 장비를 사야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엔진을 만들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선에서 해결할 부분들을 장비로 만든 거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완전히 가공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원래 뭐 서비스 센터 같은 데 있다가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밑바닥부터 엔진이 좋아서, 차가 좋아서? 저는 그냥 원래 그냥 정비를 시작했어요. 택시 회사에 처음 들어갔었고, 택시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자격증 없으면 현대 뭐 이런 데서 안 받아줬어요. 지금은 기능장님이시잖아요. 아니, 기능장은 아닌데 자격증이 없어도 정비할 수 있는 곳이 택시 회사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택시 회사에서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정비하는 데로 갔죠. 초반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얻어내기가 쉽진 않잖아요. 어제도 12시 뭐 1시에 들어가서 차에서 잤어요. 그만큼 하려고 찾아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좀 된 거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으면서도 요새 SNS, 페이스북 이런 걸 보니까 자괴감 같은 게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20년을 판금도생만 했으니까 정비 공장의 정비부는 거의 뭐 판금부 어시스트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 막 하체부 내리고 올리고 막.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구나. 우리 판금도장은 뭘 했지 그동안? 정말 공부를 하나? 좀 부끄럽고요. 사장님이 생각해도 요즘엔 센터는 너무 기능공 쪽이죠. 일단은 그 예전에 센터에서 계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이제 뭐 센터에 있으신 분들도, 오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신규 인력을 키우는데 뭐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친구들이 어드바이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기술이랑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랑 그냥 트레이닝만 해서 어드바이저 하는 친구들이랑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많이 틀려요. 사실은 내가 오늘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제가 겪었는데 좀 분해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손님이 여기저기 카센터에서 원인을 못 잡아가지고 전구 점등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이 원인을 못 잡는 거예요. 돌고 돌다가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아주 운이 좋았는지 아주 가볍게 5분 만에 그 원인을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에 사장님 저희가 원인 잡았어요. 얼마예요? 갖고 6만 원 달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시간을 써가지고 여기저기서 진단을 내리고 못 잡은 걸 내가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6만 원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하고 해줬는데 5분 만에 하고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 원인을 한 번에 잡아내려고 우리 그동안 공부하고 남들보다 좀 다른 생각을,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그걸 인정 안 해주면 저 어떡합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면서 3만 원만 주세요 하고 보냈거든요. 여기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죠. 저희는 더 많죠. 황금도색보다 저희는 이제 뭐 못 잡는 차들이 많아요. 차를 많이 알고도, 공부를 많이 하고도 소프트웨어적이나 기계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해도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못 잡는 차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도 저도 뭐 3개월, 그 다음에 카센터에서 1개월, 4개월 동안 엔진 쪽인데 못 잡았어요. 그거 하면 돈이 안 될 거란 걸 알아요. 왜냐면 여러 군데서 못 잡은 게 우리가 물론 쉽게 잡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고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못 잡다시피 하다가 저한테 마지막에 입고가 돼서 저도 2개월 걸렸어요. 솔직히 돈은 안 됐어요. 자, 근데 이런 건 그렇지만 정기적이나 통신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찾는 과정이 힘들어요. 방전, 통신불량 이런 것들은. 통신불량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방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뜯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차를 다 뜯어야 될 수도 있어요. 통신불량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 사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비사들은 속여요. 저도 그런 상황을 봤어요. 하루 만에 잡아놓고선 3일 동안 차 출고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서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기술자가 얼마나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보면은 시간당 공임이 A급 기사, B급 기사 시간당 공임이 원래 틀려요. 제가 만지는 거랑 막내랑 만지는 거랑 확실히 틀려요.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그만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하니까 정비사들은 속이고 소비자분들은 또 불신이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냐 이거죠. 그거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공부 안 하는 애들 보고 정비나 해 이랬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이제는 정비나 해가 공부 안 하면 정비를 못해요. 시대가 바뀌어서 정비사들도 수준이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소비자분들도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손님 같은 경우는 처음 오시는 손님 빼고는 선수리하고 보고해요. 나중에 그렇게 믿어줘요. 저희 단골 손님 중에 대부분 늘어나고 있다. 네, 왜냐면 고민해서 얘기하는 걸 알거든. 내가 이거 점검해보고 이거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장님이 한 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도 진짜 우리 정비사들의 얘기를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게 고객의 주머니를 뜯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데이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애매하게 어쩌다 한 번씩 뭐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못 잡아요. 정확하게 못 집어내요. 왜냐면 어쩌다 한 번씩 그러는 걸 어떻게 찾아내요. 근데 유출을 하죠. 경험, 그 다음에 기계적인 원리, 그 다음에 잘 고장날 만한 부품. 우리 엔진 정비하고 경정비하는 업체는 이제 진단비 청구에 대해서 한창 말이 많았는데 병원에 가면은 문진을 하면은 문진 요금이 나오잖아요. 좀 어때요? 이제는 좀 많이 손님들이 인식을 하고 주는 추세인가요? 지금 저희 가게 오는 경우는 돌다 오는 경우가 많아서 줘요. 먼저 얘기하니까 안 주면 안 하니까. 근데 그냥 간단하게 진단기 체크 정도 하는 거는 비용을 안 받아요. 서비스죠. 어차피 우리는 뭐 기술자기도 하지만 서비스도 어느 정도 우리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제가 아는 또 고수분들이 서비스센터에 계시고 그 고수분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레이샵으로 이제 그쵸. 다 개인샵을 나와서 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서비스센터보다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어. 그 정도 환경에 그 정도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도 못 고치면 어떡하냐. 우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종업계지만 다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얘기고 일하는 거 한번 설명하면서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크랭크 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피스톤이 체결이 돼서 얘가 돌아가면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휘어요. 이게 휜다고요? 이 무쇠 덩어리가? 네. 아, 그래서 열을 이걸 많이 먹어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수평이 맞아야 되고 이 센터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V블럭이라고 하는데 좁혔다 늘렸다 하면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 크랭크를 고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돌리면 이렇게 휘면 이게 얼마만큼 휘었는지가 나와요. 이런 기성 제품이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여러 군데를 측정을 해서 휘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런 축에 대한 휘을 다 측정하는 장비. 나는 판금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휜 거 뭐 판금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휘었다라는 게 보이면은 교환하는 건가요? 사실은 때려서 필 수 있어요. 아 진짜로요? 근데 그냥 갈아요. 나는 판금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찌그러지면은 복원이 되나? 이걸 때리면 다시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이게 엔진 안에서 이렇게 부러져요? 부러졌어요. 이렇게 부러질 정도도 되고 휘기도 해요. 이렇게 부러지기 전에 차에 이상 증상 같은 게 이미 나오지 않아요? 소음이 날 수도 있는데 인지 못하고 계속 운행을 하면 심하게 충격을 받으면 얘가 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해요. 그럼 이런 거를 수리하거나 교환하면은 수리비는 이거 제가 크랭크 축이 이게 BMW 50D 건데 제일 비싼 크랭크가 900만 원. 부품값만요? 하나만. 그럼 작업하는 공임까지는 얼마 정도? 저희는 그걸 새 걸 못 쓰죠. 너무 비싸니까. 중고 엔진을 갖다가 다시 수리를 하죠. 부품이 너무 비싼 것들은
중고 엔진을 사다가 수리를 해요. 왜냐면 이거 하나면 900인데 다른 거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 돈이 오면 차값 넘어가요. 이건 뭐예요 이거? 그게 이제 이거 연마하는 거. 아 여기 사이사이 연마하는 거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그만 스크래치나 이런 것만 있어도 회전에 문제를 줘요. 회전 저항이라고 하죠. 아주 부드럽게 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 놓고서 연마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자 그러면 똑같이 고르게 안 돼요. 이렇게 여기 반하고 돌려서 여기 반하고 안 되잖아요. 그럼 완벽한 측정은 뭘로 해요? 이제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그걸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그렇게 빼빠지를 하면 안 돼요. 고민을 해서 이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장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센터가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만 뭐다가 돌려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고르게 연마가 되게. 이것도 장력을 이제 이걸로 주는 거예요. 느슨하게, 탱탱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비업자로 전향해도 되겠는데요? 매끄럽게 고운 걸로 하잖아요. 그럼 엄청 반짝반짝해져요. 그러면 마찰 저항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의 신차 품질 나오겠네요 그럼 진짜로. 중고 엔진에서 최대한 저희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끌어올리려고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엔진 부품에 캠 어저스트라는 애가 있어요. 이 부품을 테스트하는 거를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엔진에서 테스트할 수 없는 게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유압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나도 작업하기 좋게 좀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천재 같아 이분. 이거는 딱 진짜 형이지만 이건 이 정도면 거의 뭐 유압으로 작동하는 애인데 여기다 우리가 유압을 직접 공급해요. 일로 들어가요 유압이. 유압 게이지 걸어놓는 거. 자 일단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게 내부에서 얼마나 유압을 잡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자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조이면 이쪽으로 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 여기 토크래치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버티는지. 이걸 내가 딱 돌려서 얘가 얼마만큼 버티는지 기준을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얘가 버틸 수 있는지 신품하고 고품하고 다 사갖고 다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돌아다니는 정비소 중에 최고인 것 같다.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는 업체들의 도우미님이시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여기 와서 뭐 물어볼 게 없겠는데 여기 오일 갈러 와요? 오일 갈러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밖에 있는 리프트 하나가 유일하게 오일 가는 리프트. 오일 제가 가요. 어쨌든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올바른 정비 문화에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는데 또 오늘 한마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 고맙습니다. 네.